안녕하십니까. 피싱 트립 태클의 해조구입니다. 지금은 이제 새해를 맞아 1월 초인데요. 지금 동해의 북부권은 도루묵이 산란하기 위해서 연안으로 많이 붙는 시기라 이 시기에는 볼락 낚시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이번 영상에서는 입문자를 위한 볼락 낚시 채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 볼락 낚시의 채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 채비의 총 무게를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. 일반적으로 볼락 울트라 라이트 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0.8에서 1.5g 사이의 지그 헤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. 바람이 불 때는 3g의 스플릿샷이라든지 뭐 보통 지금은 뭐 프리리그도도 많이 사용하죠. 뭐 그런 채비라든지 아니면은 5g 이상의 지그헤드도 이 수심이 깊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무거운 채비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종선으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때는 아무래도 무거운 지그헤드도 뭐 구비하는 게 좋겠죠. 울트라 라이트 로드를 이용한 가장 가벼운 채비를 사용하는 방법과 라이트나 ML로 포기된 낚싯대 가지고 이제 뭐 무거운 3g 이상의 지그헤드부터 볼락 캐스팅볼 위주로 사용할 때는 뭐 라이트 로드나 ML 로드를 많이 사용하고요. 그것보다 더 이제 무거운 구멍찌나 이제 갈치용 캐스팅볼을 이용해서 뭐 캐스팅볼 무게가 기본적으로 15g이 넘는다거나 20g이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는 에깅 로드를 사용해서 채비를 소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. 각 로드를 통해서 어떤 채비를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보통 우리가 라이트 게임을 할 때 채비 방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쇼크리드잖아요. 그러면 라이트 게임에서 자기가 가장 쉽게 잘 할 수 있는 쇼크리드를 이 라이트 게임에서 해야 되는데, 언젠가부터 이 이지 블러드 노트 변형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뭐 워킹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나 다른 채비에서도 보통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라이트 게임에서 쇼크리드에 채비를 묶으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쇼크리드 방법이겠죠. 이지 블러드 노트 쇼크리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먼저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리고요.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쇼크리드 라인을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 다음부터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런 식으로 15바퀴에서 한 20바퀴 감아준 다음에 이 만들어졌던 고리로 라인을 넣고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쭉 당겨주면 이렇게 쇼크 리더가 완성이 되거든요. 이 라이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쇼크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지 블러드 노트 변형으로 일단
자기가 원하는 길이로 보통 한 50cm 정도, 뭐 짧게는 30cm를 해도 되는데, 아무래도 슬림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50cm 정도를 설정해 주고, 지그헤드에 웜을 이렇게 평평하게 끼우면 되겠죠. 이 지그헤드를 웜에 끼우는 방법도 이렇게 지그헤드가 끼워지는 길이를 이렇게 재보고 손으로 여기 표기한 다음에 대충 이렇게 짐작한 다음에 거기 위치까지만 이렇게 쫙 넣어주고 빼면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이 상태에서 이 쇼크 리드를 8자 매듭으로, 보통 우리가 루어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듭이 8자 매듭인데, 이렇게 8자 매듭을 해주면 이렇게 뭐 침이나 물을 발라주면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. 이 볼락 라이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쇼크 리더를 해주는 부분하고, 그 다음에 8자 매듭으로 이 지그 헤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이 문자에게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볼락 지그 헤드를 1g짜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. 아무래도 내양 쪽에서 낚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집어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중층이나 상층에 있는 볼락을 이 채비를 가장 오래 주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가벼운 채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. 때에 따라서 뭐 바닥층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그헤드 무게를 늘려줘야 이게 천천히 리트리브 하더라도 이 바닥을 끌어올 수가 있겠죠. 지그헤드나 총채비 무게가 가벼우면 아무리 천천히 리트리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바닥층을 공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내양에서도 바닥층을 공략할 때는 지그헤드 무게를 조금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. 다만 뭐 중층이나 상층에서 볼락이 피어 있다고 했을 때는 중상층에서 이 지그헤드를 오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1g이나 0.8g 혹은 0.6g까지의 지그헤드가 중요하겠죠. 그렇지만 이 라이트 게임을 할 때 이 가벼운 채비의 가장 큰 단점은 조류가 빠르다거나 바람이 조금 분다고 했을 때 이 채비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. 캐스팅도 할 수가 없고, 조금만 리트리브를 하더라도 조류 흐름에 따라서 금방 이 지그헤드 채비가 떠버리기 때문에 무게를 늘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그 다음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플릿샷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, 이 지그헤드를 3g을 넘어서 4g, 5g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엄청 빠르게 깔아놨는 데다가 이 볼락이 5g의 지그헤드를 이 흡입하려고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잖아요. 그래서 3g 이상의 지그헤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분납을 한다는 개념으로 앞쪽에 이제 스플릿샷을 해주는 거죠. 보통 가장 간단한 스플릿샷 방법이 이 조개봉돌을 이렇게 집어주는 방법인데, 3g짜리 조개봉돌과 1g짜리 볼락 지그헤드 채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깔아앉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 바닥을 끌더라도 이 채비가 조금 더 상층에서 조금 바닥층에서 조금 더 이렇게 떠서 올 수 있게, 어떤 5g짜리 지그헤드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이 바닥만 콩콩콩콩콩콩 이렇게 간다는 개념이 아무래도
이 앞쪽에 스플릿샷 싱크를 달아줌으로 해가지고 이 볼락 채비는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죠. 때에 따라서 효과적일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스플릿샷 대신에 이제 또 앞쪽에 유동 싱커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캐롤라이나 릭으로 만들어 주는 방식인데요.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냥 3g에서 5g짜리 지그 헤드를 곧바로 쓰는 경우가 많고, 그다음에 스플릿샷을 하려면 뭐 조개봉돌을 이용해서 스플릿샷을 하려면 좀 이렇게 번거롭기 때문에 워라민에서 나온 어떤 제품이 있거든요. 캐스팅 싱크라고 있는데 라인에 요런 이 G 스토퍼를 끼워주는 방식으로 앞뒤에 요걸 먼저 넣어주고 나서 싱크를 이렇게 쉽게 교체하는 캐스팅 싱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그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. 다음은 볼락 캐스팅 볼을 이용한 방식인데요. 원줄에 그냥 캐스팅 볼만 끼우죠. 이렇게. 빨대형이 그 라인 꼬임이 적긴 한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캐스팅 볼을 세팅할 때 이 합사만 끼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볼락 전용으로 나온 이렇게 간단한 캐스팅 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이 캐스팅 볼을 이용할 때 캐스팅 볼 다음에 이 쿠션 고무를 하나 삽입해 주는 게 아무래도 이 캐스팅 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 넣어 주고요. 그냥 원줄에 이렇게 간단하게 캐스팅 볼, 그 다음에 쿠션 고무, 그 다음에 이 맨도레를 연결해 줄 건데요. 아무래도 이 맨도레를 사용해 줌으로 해서 쇼크리드가 힘든 입문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이 맨도레를 연결하는 방법은 유니노트라고 이렇게 한번 끼워내고 원을 만들어서 4바퀴 정도 넣어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이 캐스팅볼 채비 방법은 원줄에 캐스팅볼 하나, 쿠션 고무 하나, 그 다음에 원줄에 맨도레를 이어주고 뒤쪽 맨도레에 쇼크리드로 사용하는 카본 3LB나 4LB, 뭐 5LB에서 6LB를 8자 매듭으로 연결해주면 끝입니다. 캐스팅볼, 쿠션 고무, 맨돌에 8자 매듭, 그 다음에 쇼크리드에 아까 했던 채비를 묶어주는 방식이 가장 좋겠죠. 하지만 이 캐스팅볼은 캐스팅 비거리를 늘려주는 목적이지 실제로 이제 조류가 빠르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. 채비는 어차피 가볍고 바닥권을 노려야 한다면
싱킹 타입의 캐스팅볼을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벼운 채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지그헤드 무게를 늘려주는 게 좋겠죠. 지그헤드 채비, 그 다음에 쇼크리드, 맨돌레 앞에 쿠션 고무, 그리고 캐스팅볼. 이 캐스팅볼도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아무래도 이 캐스팅볼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비거리는 늘어나겠죠. 낚싯대 스펙을 잘 보시고 캐스팅볼 플러스 이 채비 무게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제 내가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 채비 무게를 설정하는 게 핵심이겠죠. 마지막으로 0.5호나 1호의 구멍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 면사 매듭을 통해서 전체 수심을 정하는 게 핵심이겠죠. 그래서 조류의 흐름에 이 구멍찌로 인해 가지고 채비를 조류의 흐름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심층만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, 그리고 그게 리트리브를 할수록 이제 떴다 가라앉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정해 놓은 수심층보다는 조금 더 이 상층 부분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. 이 면사 매듭에 반달굿을 그 다음에 이 구멍찌를 삽입해 주면 이 캐스팅볼 대신 이 적용하는 채비랑 똑같이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이 볼락 채비를 할 때 이 로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모든 낚시에서 똑같거든요. 이 루어의 무게에 맞춰서 로드를 선택하는 거죠. 내가 볼락 울트라 라이트 로드를 구매를 했는데 0.8g에서 6g까지 루어 허용 무게가 적혀 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, 그러면 아무래도 이 6.6g짜리 캐스팅볼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. 채비까지 또 1.2g이 되니까 이 로드 스펙에서 루어 최대 허용 무게를 벗어나는 거니까, 그래서 이제 로드마다 액션이 있는 거거든요. 울트라 라이트는 라이트 게임을 할 때, 라이트나 미디움 라이트는 조금 더 높은 무게의 지그헤드나 캐스팅볼을 사용할 때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볼락 낚시의 변형의 한 방법이다 보니 이 구멍찌를 이용할 때는 무늬 오징어 에깅 때나 인쇼 때를 이용해 가지고 초장타를 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. 지금까지 입문자를 위한 볼락 채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